여러분 주변에도 꼭 이런 사람 있죠? 매일 밤 라면에 치킨, 아이스크림까지 먹는데 다음날 보면 피부에서 광이 나는 사람, 무슨 도자기처럼 매끈해요. 우리는 큰맘 먹고 산 비싼 화장품 듬뿍 바르고 기름진 거 입에도 안 대려고 노력하는데 말이죠.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쟤는 그냥 타고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의심했어요. 쟤네 분명 우리 몰래 뭔가 하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피부과 VVIP거나 아니면 진짜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았거든요. 3년 전에 군대를 갔다 온 저도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 꽤나 했습니다. 좋다는 피부과 시술은 다 받아보고 수십만원짜리 화장품, 약국 연고도 써봤죠. 채식도 해보고 하루 1일 일식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었죠. 그래서 포기 직전이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전부 틀린 거라면, 피부과 의사들이나 뷰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핵심을 조금 비껴나간 이야기라면, 어쩌면 피부 좋은 개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부터 미친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 경험과 그들의 피부를 위한 식단들을 역추적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 몸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는데 역시나 그들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약들이 아니라 몸속의 염증을 컨트롤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식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식단 시스템의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몸을 여드름이 생길 수 없는 환경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A to Z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긋지긋한 여드름과의 전쟁을 끝내게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 식단의 원리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알아야 여드름 식단의 원리를 잘 알고 유지할 수 있어요. 여드름은요,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염증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을 만든 핵심 고리가 바로 염증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는 식단의 첫 번째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여드름 유발 요인이에요.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흰빵, 탄산음료, 떡, 라면 같은 것들이요. 그럼 우리 몸의 혈당이 미친듯이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뿜어대죠. 문제는 이때 인슐린이랑 같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IGF-1이라는 놈이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IGF-1이 바로 여드름의 주범입니다. 얘가 피지선을 막 자극해서 기름을 뿜어내게 만들고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피부과학자들은 여드름을 피부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여드름 환자의 피부 조직을 검사했더니 당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마치 당뇨병이랑 비슷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건 여드름이 단순히 안 씻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문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호르몬 교란 물질이에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예요. 많은 분들이 우유의 지방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고 오해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지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구 결과를 보면 저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여드름에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나와요. 진짜 이상하죠? 그 이유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각종 성장 호르몬과 IGF-1,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류신이라는 녀석은 우리 몸에서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복합체를 활성시키는데, 이 단백질 복합체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면 피지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저지방 우유는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 즉 류신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장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장과 피부는 연결되어 있다는 축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 장 속에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 장벽이 느슨해지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걸러져야 할 염증 유발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가장 약한 부위인 피부에서 뾰루지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혈당 스파이크, 호르몬 교란, 장내 환경 악화, 이 세 가지가 바로 염증 삼각형의 세 꼭지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가지 고리를 동시에 끊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루틴을 참고해서 따라하시면 돼요. 자, 오전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딱 2시간, 이 시간이 그날 하루의 피부 컨디션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뭘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드름 폭탄 스위치를 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급증하는 IGF-1을 억제하고 장에 좋은 유익균을 보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혹시 아침에 바쁘니까 시리얼이나 흰치빵, 베이글 드셨나요? 오늘부터는 그걸 전부 치우시고 대신 블루베리, 호두, 치아씨드를 포함한 오트밀을 드셔보세요. 오트밀이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호두의 오메가3 염증을 막아줄 겁니다. 커피는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나 달달한 과일 주스 대신 녹차나 블랙커피로 바꿔주시고요. 우유가 드시고 싶다면 일반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드시고
드시거나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트밀을 먹을 때는 우유랑 섞어 먹는 게 맛있으니까 저도 우유랑 먹지만, 만약 다른 상황에서 우유가 드시고 싶다면 일반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드시거나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침 식사 전에 딱 한 가지 먼저 챙겨 드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걸 왜 먹어야 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과 피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 기억나시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게 피부 염증을 잡는 핵심 열쇠거든요. 이걸 공복에 먹어주면 위산 방해를 덜 받아서 장까지 살아서 무사히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유산균 제품들은 원래 집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먼저 복용하셔도 괜찮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CJ BYO 피부 유산균입니다. 이건 특히 염증성 여드름이 자주 나거나 소화불량, 잦은 가스, 불규칙한 배변 활동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요. 이게 하는 역할은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밸런스를 맞춰서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피부 염증도 줄어들겠죠. 특히 이 제품에 들어있는 CJLP1332라는 김치 유산균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피부 면역 상태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아주 특별한 균주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대기업 CJ에서 만든 만큼 신뢰도가 높고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이에요. 피부과 전문의와 공동 배합한 배합비로 만들어져 피부 문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려면 최소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두세 달은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먹기 시작하면 장 환경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 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이나 수많은 후기들을 봐도 보통 2-3개월 꾸준히 먹었을 때 울긋불긋하던 피부의 민감도가 개선되고 트러블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재밌는 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피부보다 소화가 먼저 편해지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유산균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식사하기 20분, 30분 전에 물 한 컵이랑 같이 한 캡슐만 드시면 돼요. 만약에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글거리고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그건 좋은 균들이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럴 땐 바로 끊지 마시고 첫 일주일 정도는 이틀에 한 번씩 드시면서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매일 드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인 아연, 그리고 염증과 싸우는 오메가3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를 채워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메뉴는 저지방 고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그 중에서도 좀 맛있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구운 연어 샐러드예요. 다양한 잎채소 위에 구운 연어, 아보카도, 호박씨를 듬뿍 올리고 레몬,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피자, 햄버거, 치킨, 흰빵, 샌드위치 같은 음식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아연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연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붉은 여드름을 진정시켜주고, 둘째,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여드름균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 효과까지 있어요. 실제로 여드름 환자들은 몸속 아연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솔가 브랜드의 아연이에요. 이건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피부나 아프고 단단하게 골는 낭포성 여드름을 고생하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해요. 턱 주변에 호르몬성 여드름이 자주 나는 여성분들한테도 효과가 좋습니다. 염증과 붉은기를 줄여주고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면서 피부 면역 기능까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접근성이에요. 효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근데 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이건 50mg짜리 고함량 제품이에요. 일일 권장 섭취량을 훨씬 뛰어넘는 용량이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심한 메스꺼움과 위장 통증을 겪을 수 있어요. 또 너무 오랫동안 고용량으로 먹으면 불이결핍이 올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같은 영양제였지만 부작용은 정말 강력했어요. 수많은 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공복이나 빈속에 먹으면 지옥 같은 메스꺼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신다면 많은 분들이 깊은 여드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섭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한 직후에 한 캡슐을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식후에 먹었는데도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50mg 용량이 부담스러운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알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거나 이틀에 한 번씩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강력한 노후인 만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점심시간 후에는 비타민 D도 같이 챙겨주시면 매우 좋아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인데요, 연구를 보면 비타민 D 결핍과 여드름의 심한 정도의 사이에 따라서 강한 연관성이 보였다고 해요. 비타민 D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뉴트리가든의 비타민 D3 5000IU 제품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현대인들한테 필요해요. 특히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나 학생, 그리고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면서 피부 세포 성장까지 조절해주거든요. 장점은 5000IU라는 고함량이라 결핍 상태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단 한 병으로 6개월 가까이 섭취가 가능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초소형 연질 캡슐이라 알약을 잘 못 삼키는 분들한테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언제나 단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흡수를
해소되려면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복용량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 드물게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후기를 보면 꾸준히 긍정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피부 개선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그리고 기분 개선 효과로도 함께 보고합니다. 저도 결핍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정상 수치까지 보충하니까 피부의 전반적인 붉은기가 좀 줄어드는 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연어나 아보카도처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바로 한 캡슐을 드시면 흡수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독성은 드물지만 심각할 수 있어요. 메스꺼움이나 쇠약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장기 복용이 걱정되신다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로 본인의 수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은 결핍 교정을 위해 몇 달간 5,000IU를 드시다가 유지 용량으로 2,000IU로 낮추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저녁 식사인데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낮 동안 손상된 피부를 복구할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지방을 공급해주고 수면과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는 음식은 피해야 해요. 핵심은 다채로운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거예요. 닭가슴살 채소볶음 같은 메뉴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당근 같은 채소랑 닭가슴살을 같이 볶아서 퀴노아나 현미밥을 조금 곁들여 드시는 거죠. 잠들기 전에 인슐린은 급격히 올리는 기름지거나 단 음식, 디저트류는 꼭 피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춰주는데 1등 공신인 오메가3는 붉고 아프게 곪는 여드름을 만드는 염증 경로에 직접 작용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동근당 건강 프로메가 RTG 오메가3 듀얼입니다. 이건 곪는 여드름, 농포나 낭종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필수적인 영양제예요. 강력하게 염증을 억제하고 호르몬 조절을 도우면서 피부 장벽 기능까지 개선을 해주거든요. 특히 이 제품은 흡수율이 높은 최신 RTG 형태이고 하나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캡슐 크기가 작지는 않아서 목 넘김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점,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나는 트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신뢰받는 오메가3 중 하나인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수많은 사용자 후기들이 전반적인 염증 감소 효과들을 증명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기존 여드름이 더 빨리 가라앉고 붉은기도 덜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녁 식사와 함께 한두 캡슐을 드시면 돼요. 식사와 포함된 지방 성분이 흡수를 도와줄 거예요. 가장 흔한 불만인 생선 비린내 트림을 막는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영양제를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차가운 상태로 섭취하면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고사항이 하나 있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드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식단이 여드름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물은 우리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은 꼭 드세요. 두 번째,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에요.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과 피부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요.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처럼 꼭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왔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영양소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는 CJBYO 피부 유산균, 아연은 솔가 아연 50g, 비타민 D는 뉴트리가든 비타민 D3 5000IU, 오메가3는 종근당 건강 프로메가 RTG 오메가3. 이거 표 캡처해주셔서 그대로 드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 가는 근본적인 여드름 해결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피부를 안에서부터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화장품하고 시술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아, 그리고 제 채널에 요즘 피부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댓글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또 챌린지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동안 10,000명의 피부를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댓글에다가 본인 피부 관련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제 10,000명 피부 돕기 챌린지를 꼭 도와주세요.